네, 다음은 좀 쉬워요. 좀 농어촌 특별 전형은 제약 기간이랑 거주 기간이랑 제출 서류 또 지금 상황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모 거주 기준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혼이나 사망행 등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건 이제 대학별로 모집 요강에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꼼꼼하게 이제 읽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인데 이 부분은 이제 찬찬히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상 지원 자격은 아까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는 똑같고요. 남옥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옥 읽어드리기 조금 많이 길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특성화고로 분류된 학과를 졸업하시기만 하면 이 전형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특성화고를 말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 종합고등학교 그렇죠. 같은. 네. 맞습니다. 이 일반고는 일반고인데 종합고 안에 일반고 과정이랑 특성화고 과정이 따로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종합고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계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마이스터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이 특별 전형을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실 때는 기준학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성화고에 내가 무슨 기계과라든지 뭐 어떤 금융과라든 그런 과가 있거든요. 특성화고에 그 과를 나온 학생을 보고 교육과정을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해줘요. 그 기준학과라는 네. 것을 제시해주면 대학이 우리 대학에 있는 모집단이랑 교육청이 제시한 그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의 모집 그 기준학과랑 일치하는지를 보고 그 기준학과 출신 학생들을 뽑는 모집 단위를 선정해서 모집 요강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모집 요강이 또 한 번 강조되네요. 그렇죠. 네. 교과서처럼. 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간혹 이제 기준학과랑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그 대학의 모집단이랑 일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전문 계열의 전문 단위, 그렇죠. 전문 단위에 그 대학의 그 학과가 요청하는 그러한 전문 단위에 30단위 이상을 이수하게 되면 받아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가 이제 어떤 커리큘럼을 이수했는지 부분을 학생부를 보고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기준학과랑 대학 모집단이랑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문교과 30단위 이상을 이수했다고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 부분을 자기 학생부 보고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14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길어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성화고를 나오기만 해서 되는 거는 특성화고를 나와도 되고요. 특성화고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초등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기간 예컨대 우리가 일반고에서도 마지막 1년이라든지 직업계 그렇죠. 직업계열 네. 위탁기관에서 직업과정 직업반 이런 표현으로 예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네. 그러한 교육과정을 거치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마이스터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특성화고를 나와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 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이 특별전형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 재직자 특별전형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기관을 나온 이후에 3년의 재직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3년이요? 네. 이 산업체에서 재직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돼야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기준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 기준을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3년을 산정하는 시점이 원서 접수 기간일 수도 있고 또는 학기 개시 전인 2월 말까지 3년을 산정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육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그 부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대학의 권한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또 모집령에 나와 있어서 이제
하나로 또 규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반드시 모집력을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특별전형의 태생에 부합하는 취지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입학 후에도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전형의 취지에 맞아요. 그래서 입학 후에도 이 재직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반드시 대학이 확인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면 입학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는 건 그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취지상은 조금 어긋날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거는 네. 졸업 때까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태생된 특별 전형이고, 그에 따라서 대학들이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대학들이 거의 다 확인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또 장학금이랑도 연결이 그렇죠.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근데 만약에 뭐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서, 또는 자영업자도 되기 때문에 네. 자영업의 상황이 어렸을 때는 뭐 유예 기간을 둔다던가 그런 것들은 뭐 학칙에서 다 다른 규정으로 보완을 해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같은 시행령 제14호의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복잡한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랑 차상위 계층을 정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그 보장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따라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 수급권자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조금 어려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랑 수급권자가 다 대상이 되는데, 이 차상위 계층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습니다. 급여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증명서라든지 뭐 자활급여, 장애수당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교육부에서 2015년에 이제 차상위 계층 확인 방안이라고 해서 대학한테 제공해준 그러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문서에 보시면은 이러한 차상위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대학들이 이 부분을 모집 요강에 그대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개정이 됐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교육부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나 내후년에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법이 개정되면 대학에서 차상위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교육부에서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전형의 가장 핵심은 간단해요. 대학 모집 요강에서 말하고 있는 제출 서류를 내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죠. 제일 깔끔한 거죠. 네. 사실 그게. 이게 자격을 상실하고 취득하는 그 기준이 해를 넘어가면서 발생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해를 넘어갔을 때 발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원서 접수 기간 설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러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된 대상자 특별전형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전형의 대상 지원 자격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고등교육법이나 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자격이라기보다는 이제 국가보험관계법령이라든지 장애인 복지법에서 해당하는 나의 장애 정도나 지금 이제 복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바뀌었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대학이 이 특별 전형 운영할 수 있고 지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끝나셨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네네네. 특히 제출 서류를 어떤 걸 내야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 중요합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은 지원 자격에서 미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농어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간혹 대학들이 이러한 법령이나 기본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 자격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서류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농어촌에서 부모, 학생 셋 모두가 한 주소지어야 된다. 농어촌에. 그죠. 네네.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다 전형의 취지에 더 맞다고 본다라고 해서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정말
모집 요강을 교과서처럼 내가 지원하는 전형만큼은 꼼꼼히 읽고 또 읽은 후에 이 결제 버튼을 누르셔야 된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저희 신 선생이 아주 특별 전형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이제 초창기라 가지고 게스트를 모시기가 되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못 모시고 있는데 혹시 이제 구독자나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러한 최신 대담 듣고 나와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거나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거나 뭐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그런 궁금증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만 보는 것 같은데 꿈이 굉장히 그런가요? 크시네요. 네. 아무튼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